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질문 답변을 먼저 다루고 학기별 질문 답변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상담 역사 501 상담 역사 함께 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 주간 보내시면서 질문이나 혹은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먼저 여기에 계신 분들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황은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고 질문 답변 시간, 질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승진 집사님 늘 이 시간에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얼마 전에 뭐죠? 거기 우리 홈페이지 학생 연구실인가요? 네, 그쪽에다가 질문을 하나 올려놨었거든요. 네, 혹시 그거를 공유해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예, 예. 하죠. 집사님이 직접 올리신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네, 학생 연구실 가서 이건가 보죠? 예, 예, 예. 예, 스마트폰 사용 욕구 단계에서 온라인 관계 형성과 현실 친구와 소속감 인정을 원하는 은혜 단계에서 동행과 충만으로 연결한다. 괜찮은 자기 확인과 재미 추구의 욕구가 있다면 은혜 단계에서 희생과 용서를 사모함으로 연결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게임 조작의 성취를 위한 욕구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연결짓기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 중인데 은혜 6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간단해서 이걸 먼저 얘기하면 은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책이 더 많기는 한데 우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상담 전원 상담 일정에 상담 일정에 보시면은 6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6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만약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요 주소를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은혜에 관한 설명이고 은혜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이게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또 상황마다 매번 달라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앞으로 이제 많이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그때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각각이 이제 은혜와 욕구 단계를 설명하는데 은혜와 욕구 단계를 설명할 때 아까 내용을 다시 보면 온라인의 관계 형성, 현실 친구, 소속감, 인정 요거를 뭔가 하나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온라인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예를 들면 인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현실 친구 소속감 인정. 그럼 다 인정으로 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존경의 의미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으로 다 몰 건지 일단 요거를 조금만 더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명확하게. 그래서 인정이다.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제 동행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인정해서 동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인정해서 동행으로 갈 때 인정해서 동행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을 만드셔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행, 인정받으려는 것과 동행하려는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뭐는 인정이고 뭐는 동행이다. 이걸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설명이 잘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인도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동행하려고 해라. 이거는 계속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대하는 거죠. 소속감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받기를 바라고, 다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Input mode up. 어떻게 된장했는데 물이 이만큼 사람. 잠깐만요. 어디서 소리가 그래서 일단 이거를 소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승기 집사님 지금 다시 소리를 좀 내서 한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는 친구들이 그 세계에서 그 인터넷 공간 속에서 어떤 소속감과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을 좀 아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큐티를 하든 무슨 어떤 말씀 공부를 하든 간에 지혜롭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게 이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강한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인지. 예. 좋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걸 고려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걸 못 받으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걸 못 받으면 감정이 생겨요. 제 말씀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그릇이 있다면은 이 그릇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없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없는 걸 느끼면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치가 생길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반대로 동행이라는 거는 내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동행의 마음을 이제 펼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동행해야 되겠다. 따라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관심사는 뭐냐면은 얼마나 잘 인내할 것인가 얼마나 또 이런 일들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뭐 기쁨을 갖게 될까 이런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행을 생각한다는 것과 인정을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동행은 꼭 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신앙적인 접근이 아닌 이게 그걸 더 포괄한 이 소원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동행받으려고 한다고는 말 안 해요. 동행받고 싶어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동행받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동행하고 싶은 거죠. 따라가고 싶은 거죠. 인정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정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정 주세요, 인정 주세요 해서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다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근데 그건 욕구고요. 동행은 동행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그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소원이 되고, 소원이 되면 그러면 이게 물을 이렇게 물을 퍼 올리는 셈이 돼요. 지하수를 퍼 올리는 목사님. 것처럼. 예.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목사님, 아까 감정 얘기 말씀하셨다시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올라오는 감정이 수치와 죄책인 건가요? 그러니까, 다 그만큼 내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6가지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 하면은 이게 다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차트로 보면은 3급 차트로 고려해서 보면은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게 2급 차트로 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3급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인정이라는 욕구를 지금 우리가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은 동행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동행으로. 근데 이제 인정을 못 받을 때, 그러니까 인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왜 미움이 생기니? 인정 안 해줘서요. 왜 분노가 생기니? 인정 안 해줘서요. 절망은 인정 때문에, 두려운 것은 인정 안 해줘서요. 죄책감도 인정 안 해줘서. 이게 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았죠. 아, 얘가 되게 인정받고 싶구나. 그리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수치심도 생기고,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생긴 거를 이제 찾은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 그러면은 이게 다 사라지고, 여기서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동행하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꼭 요것이,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꼭 동행으로만 꼭 연결져야 된다는 그러한 꼭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더 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 적절하겠구나, 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올라오는 거를 고려할 때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건 전부예요. 인정을 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건 다 괜찮으니까 이게 유일하다 혹은 이걸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게 낫겠다 혹은 이게 낫겠다 하는 요소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동행이라는 게 이 요소에 충분히 이미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제일 좋죠. 근데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크게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다만 이제 그 말을 잘 만들어야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말을 만드셔야만 하겠어요. 네. 그러면 뭐 다른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그러면 그 피상담자에게 본인의 어떤 소원들이 뭐 계획, 능력, 희생, 용서, 동행, 충만이라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본인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내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죠.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봐라. 뭐가 제일 마음에 드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처음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아, 너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동행하면 어떻겠니? 라고 제시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본인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상담자가 제시하거나.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짝사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래서 다른 사람을 차하고 저래서 다른 사람을 차하고,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좋아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은 이제 방향을 조금 이제 맞추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미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욕구에 이게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또 이걸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요 단계가 나름 이게 턱이 지는 거예요. 욕구라는 턱과 그 다음에 소원이라는, 은혜의 소원이라는 게 좀 턱이 져요. 턱이 진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비슷한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어떤 거는 택도 없는 소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희생, 이 학생은 희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는데, 근데 떡하니 네가 희생해 이렇게 하면은 맞기는 한데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근데 뭐 너무 계획이 없는 삶이었어요. 한 번도 계획이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계획이란 개념을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냥 무조건 계획 이래 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되게 높은 단계였던 거죠. 턱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높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걸 올리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 있어요. 요거는 삶 속에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요 정도는 할만한데, 그래서 이걸 딱 제시해 보고, 그리고 그걸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되면은 그럼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이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욕구에서 소원으로 이렇게 딱 옮긴다는 거는 이렇게 딱 쉬운 문제는 아니고, 처음부터 쭉 얘기를 들어오면서, 영역부터 쭉 얘기를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게 인정이구나 라고 찾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게 일로 한번 가보자 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희생과 용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계획과 능력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절하냐 이거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라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어떤 학생은 이게 동행 충만이 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안 되는 학생이 있고 그만큼 각각의 삶 속에 뭐가 익숙한가에 따라 다른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뭐 의존도는 다 높아도 그걸 바꾸는 방향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늪이라고 한다면 빠져 들어가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애들을 무조건 스마트폰은 한 방향으로만 나가야 돼. 그게 계획이야. 무조건 계획만 가지면 돼.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계획으로 나가고 어떤 애는 동행으로 나가고 어떤 애는 희생으로 나가고 그게 걔가 맞이였느냐 둘째였느냐 막내였느냐 걔가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혹은 또 걔가 성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소극적이냐 혹은 능동적이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고려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있는 애들을 요런 애는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런 애는 저렇게 빠져나가고 요런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거는 인정은 동행으로 혹은 뭐 재미추구의 쾌락은 희생으로 또 조작 성취 이런 거는 뭐 지배는 계획으로 이런 법칙은 없어요. 네. 조금 복잡하죠? 그 뭐 상황에 맞게 뭔가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라든가 어떠한 네네. 제 말씀이 일리가 있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예. 네. 모든 애들을 한 방향으로 도망가게 하는 게 그럼요.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연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 다 이루고 있는데 그 상황이 다 제각각인데 그런 애들을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빠져나가게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방향을 만드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애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을 이해하셔서 여기에 속하는 애들, 저기에 속하는 애들 그러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상담 전도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의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애들이 뭐 똑같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문제 유형을 좀 정리하셔서 그걸 이제 그러면 좀 가능하죠. 문제 유형을 좀 정리하면.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에 좀 몰려 있더라.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일로 가고 여기에 몰려서 이 스마트폰에 아주 빠져 있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집사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애들을 보고 얘는 이런 유형이야. 애들은 이런 유형이야. 이런 걸 애들을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애들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분야는 집사님의 고유 분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야. 재밌네요. 네. 그러면 그러한 유형과 성향을 지닌 아이들에게는 네. 어떠한 은혜의 관계를 연결줘야 될지도 한번 이렇게 그렇죠. 네. 생각해보고 네. 연구해보는. 그걸 연구해 보시면은 이제 그게 아주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돌려보세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대충 한 3가지 유형 혹은 4가지 유형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고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하면은 이제 그걸 표현을 하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요리법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개발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빵 만드는 거 보니까 빵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이 그걸 빵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빵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업계 표준이 되기도 하고 소보루빵 만드는 거 그거 누군가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빵 만드는 법을 알려주니까 다 소보루빵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라면 끓이는 법 혹은 뭐 찌개 만드는 법 맛있게 하는 법. 근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라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먹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만든 돈가스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것처럼 집사님도 이런 부분에 집사님의 그 통찰을 만드시면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 뭐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혹은 들으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여튼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다 보면 또 자극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네, 정현 집사님.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 피상담자가 네, 대화를 할 때 어떤 그 상대방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됐는데 그게 이제 A랑 B 사람 두 사람에게 들었는데 한 사람은 네,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사과를 했고 네, 두 번째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는 어쨌든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계속 그거를 막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게 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한 사람도 그렇고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계속 나올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감정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감정이 생긴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해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해가 잘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차트로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심층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형이 이 심층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 심층 문제에서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말을 들은 거죠.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그 밑으로 더 내려와서 이게 감정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이 말을 듣고 감정이 생기기를 원치 않고 이게 더 좋은 방향은 뭐냐면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구나. 그 대화 속에서 무슨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기를 바래요. 그걸 알게 되면은 감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게 감정이 되고 이게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이 속에 더 자세히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뭉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는 것 때문에 이 말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상태는 결국은 말 플러스 말에 대한 어떤 욕구가 들어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에요. 자신이 예를 들면 피상담자일, 아니, 상담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정의를 하면 피상담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감정을 갖는 사람은 상담자일 수도 있어요. 상담자의 감정이죠. 왜냐하면 상담자가 어떤 걸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서 욕구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욕구가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부자인데 부자로 살면서 막 괴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잘 살면서 저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비상담자가.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의 경제적인 형편이. 이 사람이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만 원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2,000만 원 있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밖에 생활비가 없어서 난 너무 괴롭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속에서 나도 1,000만 원씩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욕구가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모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겨요. 욕구가 생겨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이해가 된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욕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 없어졌는가 하면 여기에 은혜를 알게 됐어요. 욕구는 떨어져 나가고 욕구는 이게 제외되고 욕구는 빠져들어가고 여기에 은혜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은혜를 다시 말로 해서 소원이라고도 하는데 내 소원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에게는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이러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난 저렇게 악하게 살고 싶진 않아. 혹은 뭐 난 저렇게 뭐 불성실하게 살고 싶진 않아. 나에겐 새로운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욕구가 다 사라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넉넉하게 사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의 말에 핵심이 보여요. 거품이 다 사라지면서 그가 말한 말의 이 의미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거나 타인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거나 사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서 뭐 여기는 타인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죠. 그는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잘못이 있구나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 그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심층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또 상담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전체적인 이 과정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욕구를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 상담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문제라는 것의 해결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찾고 욕구를 제거하고 또 소원을 찾고 결심을 찾게 되면 그럼 그게 결국은 이해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의 과정에 나가는 그 자체가 상담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해놔. 이해하게 되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통증이 없어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해가 된 거는 그거는 마치 진주처럼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아주 보석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게 된 그 자체가. 그건 그냥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정말 아주 그 진액으로 진주 조개가 진주 조개 만드는 원리가 몸속에 그런 뭐 안 좋은 혹은 뭐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액을 내서 그걸 감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 그 모습이 이제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생긴 거였지만 이게 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상담 과정이에요. 심층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단지 말 때문에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올라올 수 있냐면은 말에서부터도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감정에서부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진 데서부터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더 떨어지면 신체 문제가 되는데, 신체 문제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방향은 말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감정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의 문제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말 때문에 이게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커지면 이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신체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해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몸의 문제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쉽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상담 과정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체화된 문제는 우리 주제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은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신체화된 문제들이 이제 상담에서 볼 때 공황장애, 귀신 들림, 망각, 망상, 무기력, 불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화된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나가는 과정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상담을 초기 시작할 때 중요해요.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담에서도 봤던 것처럼 각각의 유형마다 상담 방향이 결정돼요.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멀어져 있던 걸 안으로 모으는 거고, 이거는 또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고, 또 이거는 균형을 잡는 거고, 이거는 서로 연결시키는 거고, 또 이거는 오른쪽으로 있는 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어떠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욕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어요. 상처의 부분, 욕구를 은혜로, 그다음에 소원으로 변화시킬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드렸고요. 다른 분들 또 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나눈 얘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신미진 사모님이 화면에 보이신데, 신미진 사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한 얘기에 대한 어떤 소감이 어떠세요? 신미진 사모님? 신미진 네. 사모님 왜 이렇게 어두워요? 거기 불 다 끄고 들으세요? 불을 안 켜서 그래요. 불을 안 켜서 그러시군요.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떠신지. 그 피상담자 당사자가 오셨을 때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데, 피상담자가 엄마고 아들의 문제 때문에 왔을 경우에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들하고 합의의 문제인데, 아들의 말을 그러면 그 원 세 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아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들의 요구를 전혀 안 들어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아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돈을 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도를 하는 방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방향을 어떤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 가느냐를 말하자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코치가 아니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으면은
상담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를 상담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돈으로 해결한다,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쓰기 시작하면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쓰셔야, 그래야 돈이 많이 안 들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쓰시라고. 마음 한 번이면 사람을 또 이끌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그 마음을 안 쓰게 되면은 이제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 중심으로 상담 방향을 정하셔야겠어요. 네, 그거는 부모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자꾸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돈을 주면서도 마음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때로는 돈을 안 쓰지만 왜 안 쓰는지를 말하는 건데, 아들은 상황이에요. 아들이 상황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때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아들한테 지금 당장 뭐 아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되면 그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나 아들에게 밀리지 않고 그 양치기 개가 양을 어떻게 치는지 그 영상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신기해요. 양치기 개가 자기보다 큰 양에게 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양을 얼마나 이렇게 압박하는지, 그리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양치기 개가 그걸 정말 똑똑하게, 양이 들이받아도 싹 피하고 또 양이 공격해도 크게 대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대치를 하니까 나중에 양이 이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게 압력을 가하면서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면, 그럼 이제 얘가 말을 듣게 되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다루는 법을 이제 상담해 주시는 거죠. 대신 아들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결하게 하는 거지. 자녀가 오면 모르지만. 그래서 아들이 상황이라는 거, 자녀가 상황이라는 거, 그걸 유념하고 부모를 상담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고서 하셔야 되겠어요. 역동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해가 되세요? 자, 네. 우리 이제 1부는 이 정도 하고, 우리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상담 역사, 우리 계획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제가 요거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할 테니까 다시 호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